대학전공개론 신현종 코치입니다. 요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인배수 0.28이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대학을 우리가 가는 이유는 조금 더 취업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려고 가는 것이죠. 좋은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아무래도 조금 더 괜찮다라는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자식 세대한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라 이렇게 대학 입시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지원해주고 또 서포트해주는 이유이기도 하죠. 제가 대학생들을 만나서 항상 얘기를 해주는 게 있는데 취업을 하고 싶으면은 대학 생활이 4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학 생활을 4년 동안 하면서 비교과 활동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나중에 취업할 때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대학을 다니면은 1년을 놓고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7개월은 수업을 합니다. 대학이요. 그런데 5개월 정도는 방학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물론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업을 듣는 건 맞습니다. 요즘 등록금도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굳이 수업을 들어가지 마라 다른 걸 해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이런 건 좀 판단 기준이 많이 바뀌었는데 자, 문제는 방학 기간이에요. 자, 방학 기간에는요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 계층보다 방학도 일단 길고요 시간 활용도 아주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시간 활용을 할 수 있고 방학도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이 시간에 비교과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 이게 전부 나중에 뭐가 돼요? 이게 바로 스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할 때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고 어디에 취업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고 싶으면 고개를 들어서 선배를 봐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어느 정도의 취업을 하는지 어떤 구직 활동을 하고 있고 취업 준비를 할 때 스펙을 어떤 거를 쌓았었는지 선배들이 자, 요 부분을 따라가 가지고요 나랑 같은 대학에 같은 전공을 했던 선배 중에 어떤 스펙을 쌓고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에 성공했다더라.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나한테도 기준이 되고 적용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학교에서 하는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해갖고 참여를 해야지 취업하는데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오늘 밑에 조그맣게 부제를 달았는데 지식만 배우는 문화로 바뀐 대학의 문제점.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학교들 다니면서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다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선배가 누군지 몰라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코로나 단절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요 무려 3년이나 비대면 수업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대학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선배 후배 간의 문화, 90년대, 0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201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대학이라고 하면은 알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선후배 문화라던가 이런 부분. 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단절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전공에 있는 4학년, 3학년, 2학년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알고 지내거나 친하게 지내거나 이러지 않아요. 제가 가보면 대부분 그냥 누구님 이러면서 호칭을 하면서 그냥 프로그램의 결과를 위해서 참여를 하지 인간적으로 친해지거나 이런 거는 거의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좀 일부러 이렇게 좀 친해지게 하려고 해도요. 요즘 또 인간관계를 만들라고 상호작용하라고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는 또 요즘 세대에 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이 그냥 지식만 배우는 큰 학원이 되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거든요. 대학에서 왜 우리가 4년을 공부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4년 동안 공부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만 할 거면 굳이 저렇게 4년씩 할 필요 있습니까? 2년, 3년 집중과정 해갖고 다른 나라처럼 3학기로 해갖고 빨리빨리 끝낼 수도 있겠죠. 자, 그거보다는 4년 동안 조금 더 나를 찾고 시간을 갖고 사회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대학이라는 데가 유니버시티잖아요. 사회를 축약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사회에 나가고 진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학에서 단순하게 지식만 쌓는 공부를 한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결국엔 나중에 취업하려고 보면은요, 내가 자기소개서에 뭔가 글을 써야 되고 면접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부한 거 말고는 별로 한 게 없다면 어필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경쟁자들, 대학생들 다 공부는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학생으로서 공부를 잘했으니까 취업해도 일을 잘할 거예요. 자, 누가 이거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학의 좀 문화가 많이 바뀐 부분이 실질적으로 비교과 활동 쪽에 대한 중요성도 떨어지고, 또 70년대생 부모님들이 들어오면서 지식을 많이 쌓은다면 나중에 분명히 취업이 잘 될 것이야,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 앞에 대학 생활을 충분히 했던 학생들을 지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시기에 이제 대학을 비대면으로 다니고 이제 4학년이 돼가지고 취업 상담, 뭐 구직 상담, 진로 상담, 자기소개서 컨설팅, 뭐 면접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발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20년 이전에 이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교류도 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여기저기 참여하고 여러 비교과 활동을 했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기업, 괜찮은 일자리에 들어간 학생들 이렇게 쭉 보면은요, 제가 그냥 종이 한 장 딱 나눠주고요. 자, 비교과 활동 본인이 대표적으로 했던 거 한번 적어보세요.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거나 면접 때 답변할 수 있는 소재들이면 좋습니다 하고 쓰라고 하면요, 최소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는 썼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 제가 똑같이 하거든요. 시켜보면은요, 4개? 5개? 그것도 쓰기 쉽지 않아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업이 되게 어려운 시기라고 나오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거 기억하면 되게 옛날 사람인데, 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정권에서 취업률이 너무 안 나오니까 되게 많은 정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학을 평가할 때 좀 취업률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에서 교비도 많이 사용하면서 정말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이나 취업 관련된 활동이나 이런데 돈을 정말 많이 쓰고 프로그램들도 아주 풍부하고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역대급,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고 훨씬 그 앞에 IMF급 위기라고 하는데도 사실 지금 대학에서 그렇게 취업과 관련된 활동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사실 보여지진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뭐 대학에서 이거를 챙겨주는 몫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개인이 이거를 챙겨야 되는데, 문화도 많이 바뀌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들을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기 전까지, 취업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시기가 될 때까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 이거 지금 어떡하지 하면서 지금 자기가 부족했다고 하는 스펙들을 쌓기 위해서 뭐 휴학을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또 대학 입장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예전 같으면은 이런 비교과 활동들이나 취업에 도움되는 활동들을 이제 기획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주말에 프로그램을 편성해도 학생들도 왔고 또 교직원분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셨거든요. 내가 좀 시간을 써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요즘은 솔직히 누가 주말에 일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학생들도 주말에 뭐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로 끌고 와야 되는데, 평일에 야간에 잡아두려고 하면은요, 사실 선생님도 야근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거 뭐 어디서 보상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학생들한테 낮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자고 하면은요, 비싼 등록금을 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빠지는 걸 인정해 줄 테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라라고 해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수업이 먼저지 왜 대학에서 그런 걸 합니까?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예전 같으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뭐 좀 수업 참여를 인정받는 정도 선에서 약간 비교과 활동 위주로, 취업에 도움되는 활동 위주로 좀 움직였었는데, 요즘은 일단 수업이 1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사실 기획하기가 예전 같지 않고 쉽지가 않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학생들이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미리 알고, 사실은 본인이 대학을 다니면서 4년 동안 보통 8번의 방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6번 아니겠습니까? 4학년 이전에. 이 방학 기간을 어떻게 내가 비교과 활동을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취업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냐. 자, 여기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대학을 다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변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누가 제대로 이런 부분을 알려주거나 또 대학의 어떤 문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가거나 이런 게 지금 거의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단절 세대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하게 되는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아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비교과 활동 스펙을 어떻게 내가 부족한데 좀 더 쌓거나 부총할 게 뭐지라는 고민이 아마 조금 더 들 것이고요. 지금 만약에 저학년이거나 뭐 학부모님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나 또는 시간 계획 이런 걸 좀 잘 짜셔야 돼요. 사실 대학을 다니면서 어느 시기에 스펙들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어느 시기에 뭘은 반드시 일단 해놓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기준점들, 시간에 대한 딱딱 타임라인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남는 다른 시간대에는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고민을 하면서 4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어 보이는 것 같아도 또 금방 가는 것도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지식만 배우는 문화로 바뀐 대학에서 그냥 학교에 다니면서 수업만 듣고 내가 어떤 지식만 쌓는다? 이걸로는 나중에 사회 진출을 대비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해서 제가 요즘 최근에 강의 쭉 다니면서 느낀 점을 한번 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네, 저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